자, 오늘 이야기는 좀 황당합니다. 계약은 체결됐고 로켓도 정해졌고 발사 날짜도 잡혔어요. 근데 정작 그 임무에 돈을 대야 할 정부가 예산을 아예 안 짜놨다는 거예요. 이게 SF 소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챙겨드릴게요. 2026년 4월 16일 나사가 스페이스X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금액은 1억 7,5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억 원이 넘어요. 내용인즉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으로 유럽 우주국, ESA의 로살린드 프랭클린 화성 탐사 로버를 화성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발사 예정지는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시기는 빠르면 2028년 말이고요. 그리고 이게 스페이스 역사상 최초로 화성에 페이로드를 보내는 임무가 됩니다. 그 회사가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화성 가겠다고 수년간 외쳐온 스페이스X가 정작 화성에 뭔가를 처음 보내는 건 자기네 로켓이 아니라 유럽 탐사선을 태워서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이 계약에서 나사가 정확히 뭘 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프로젝트는 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로설린 프랭클린 서포트 앤드 어그멘테이션의 약자입니다. 나사가 ESA의 로버에 얹어주는 게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로버가 화성 대기를 뚫고 내려올 때 속도를 줄여주는 제동 엔진, 둘째는 방사성동 유연소 열 발생 장치, 셋째는 추가 전자 장비, 넷째는 질량 분석기 계측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방사성동 유연소 열 발생 장치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플루토늄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로버가 화성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화성 표면은 밤 기온이 영하 73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라 전자장비가 그냥 얼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플루토늄 기반 기술이 미국 수출 통제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치를 탑재한 페이로드는 반드시 미국산 로켓으로 발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보가 스페이스X와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두 곳으로 좁혀졌고 결국 펠컨 헤비의 가격 경쟁력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펠컨 헤비는 2018년 2월에 처음 날아올랐어요. 지금까지 총 11번 발사됐고 가장 최근 비행은 2024년 10월에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를 목성 쪽으로 쏘아 올린 겁니다. 그 뒤로는 날지 않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펠컨 9일단 부스터 3개를 묶어서 만든 로켓인데 이 3중 코어 설계 덕분에 펠컨 9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심우주 행성 탐사 임무에 필요한 리프트 용량을 확보합니다. 단순히 크기가 큰 게 아니라 화성처럼 지구에서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무거운 탑재물을 밀어넣을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살린드 프랭클린 로버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오랫동안 창구 신세를 지게 된 걸까요? 이 로버의 사연이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원래 이 탐사선은 2022년에 러시아와 유럽이 공동으로 발사할 예정이었어요. ESA가 로버를 만들고 러시아 연방우주국 로스코스모스가 착륙, 하드웨어와 발사, 로켓을 제공하는 협력 구조였죠.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ESA는 바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면 중단해요. 이게 당연한 조치이긴 한데 문제는 그 시점에 로버 자체는 이미 유럽에서 다 만들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발사할 로켓도 없고 화성에서 착륙시킬 하드웨어도 없는 채로 그냥 창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나사가 ESA와 협약을 맺으면서 이 임무를 살려내기로 한 거고 이번 펠컨 헤비 계약이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로살린드 프랭클린이 과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로버는 화성 표면 아래 최대 2m 깊이까지 드릴로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에 갔던 어떤 탐사선도 그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 한 적이 없었어요. 표면은 방사선과 산화 반응으로 인해 유기물이 분해되기 쉬운 환경이지만 땅속 깊은 곳은 그런 파괴 과정으로부터 보호받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로버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모순이 등장해요. 나사가 4월 16일에 스페이스X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동안 백악관은 2027회 개연도 예산안에서 러스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을 아예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4월 3일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 정당화 문서 어디에도 이 임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계약은 체결하면서 예산을 삭제한 거예요. 한 손으로 계약서 쓰고 다른 손으로 지갑 닫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화성에 가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해왔죠. 우리가 단일 행성 종이 되는 건 원하지 않으며 다행성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장으로 있는 도지, 즉 정부효율부가 나사 예산 삭감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그 화성 탐사 임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사라졌다는 건 꽤 복잡한 맥락을 갖습니다. 스페이스X는 계약을 수주했지만 그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미 의회가 예산 싸움에서 조러서를 살려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타이밍도 흥미롭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4월 초에 SEC에 비공개로 기업 공개 서류를 제출했고 6월 8일 주간에 IPO 로드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와 있어요. 그런 타이밍에 나사와 대규모 화성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스페이스X 입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결국 펠컨 헤비는 2028년 말 이전에 다시 한번 발사대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살린드 프랭클린은 수년간의 창고 생활을 끝내고 화성으로 향할 준비가 됐어요. 남은 건 워싱턴의 예산 전쟁입니다. 의회가 이 임무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만 남긴 채 또다시 로버가 발이 묶이게 될 것인지 태조 채널에서 이 흐름 계속 지켜볼 거니까 오늘 영상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업데이트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